안녕하세요. 문신 지우는 영수쌤입니다. 오늘은 문신 제거를 받았는데 아무 변화가 없어요 라고 여쭤보시는 분들이 꽤 있는 편이셔서 여기에 대해서 이게 왜 생길 수 있는 일들이고 이게 정상적인 건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크게 두 가지 경우인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반영구 아이라인이라든가 눈썹 문신 제거 시술을 하신 직후에 이제 귀가를 하시기 전에 저희 병원에서 거울을 보시면서 하나도 변하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의 유형이 있고요. 또 하나는 시술을 받으시고 귀가를 하셔서 아니면 2회차 시술을 받으시기 직전에 오셨을 때 시술을 한번 받았는데 그대로인 것 같다라고 말씀하시는 몸에 있는 타투를 지우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게 두 가지가 이유가 조금 다르다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좀 나눠서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 그 반영구 문신을 지우셨을 때는 뭐냐면 시술 직후에는 레이저 자체를 딱 쐈을 때 문신 잉크가 없어지는 양도 물론 없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런 양들이 많지는 않고 서서히 몇 주 또는 몇 달에 걸쳐서 우리 몸에 있는 면역세포가 그 잉크를 흡수하는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최종적인 결과를 확인하기까지 한 8주 이상, 저는 2달 이상은 지켜보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시술 직후에 딱 보셨을 때는 이 잉크가 까만 부분이 남아있는 부분도 있고 빨갛게 멍이 든 부분도 있고 하얗게 기포로 변한 부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이 막 뒤섞여 있는데 그때 보시면 이제 잉크 양에 따라서 그런 것들을 다 극복해서 밑에서 보일 만큼 잉크 양이 많은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잉크 양이 많은 부분들만 집중적으로 보시면 여기는 치료가 좀 약하게 된 것 같다. 내지는 다른 부위는 지워졌는데 여기는 지워지지 않은 것 같다. 그 단계를 넘어서서 여기는 시술이 안 된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근데 이제 문신 제거를 할 때 물론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어느 부위를 빠뜨릴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런 가능성은 거의 제로에 가까운 이유가요. 실제로 문신이 있는 범위를 다 포함해서 레이저 빔이 겹쳐서 조사를 하는 것이 원칙이고 그러니까 여러 번 맞는 부분들이 생길지언정 한 번도 맞지 않는 부분이 생길 가능성은 굉장히 떨어지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경계선상이 명확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문신이 요만큼 있으면 딱 요만큼만 치료를 하는 게 아니고 그것보다 조금 더 넓은 범위를 치료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치료가 되지 않은 부분이 나올 가능성이 거의 제로에 가깝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같이 두 분이 오셨어요. 문신 제거를 하러 특히 반영구 문신 지우러 오시는 분들은 같이 오시는 분들 많으시거든요. 그러면 어떤 분은 붓기가 되게 심하고 어떤 분은 붓기가 별로 없는 거예요. 붓기가 많이 심하신 분은 너무 부어서 걱정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붓기가 적으신 분은 이거는 치료가 됐는지 모르겠다, 안 지워진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시게 되는 거죠. 근데 그 두 개 다 가능한 게요. 붓기라는 것이 잉크 양에 따라서도 차이가 나고 넓이에 따라서도 차이가 나고 눈의 어떤 조건에 따라서도 차이가 많이 나는 편이고요. 또 하나는 레이저 조사 강도가 오히려 강하거나 비슷했다고 하더라도 그 잉크가 레이저에 잘 반응하지 않는 잉크라면 반응이 조금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크게 두 가지 유형 중에 두 번째에 해당하는 경우들이 언제냐면요. 어떤 부분은 잉크가 많고 어떤 부분은 잉크가 적으면 실제로 1회차 치료를 하셨을 때 잉크가 많은 부분은 변화가 많지 않더라도 잉크가 적은 부분이 색깔이 확 옅어지면 한 번 치료만으로도 이만큼 지워졌으니까 지워지고 있구나 라는 걸 느끼실 수 있는데 그런 잉크가 적게 들어간 부분이 하나도 없는 타투들이 있습니다. 아주 가는 선으로만 이루어져 있는 라인 타투라든가 아주 잉크가 많이 들어간 한자 레터링이라든가 아니면 블랙암 수준으로 들어가 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1회차 정도 치료를 하셨을 때 없어진 잉크의 양이 있더라도 남아있는 잉크가 워낙 많기 때문에 변화가 크게 보이지 않으시는 거죠. 결국에 그 문신들은 그 단계를 거치지 않으면 옅어지지 않을 거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생기는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을 때는 제가 1회차 치료를 하기 전에 미리 말씀을 드리는 편입니다. 이런 경우 때문에 타 병원에서 치료를 하시다가 저희 병원으로 문의를 주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한 번 치료를 받았는데 아무 변화가 없어서 병원을 옮겨야 하는 게 아닌가라고 걱정이 된다라고 문의를 주시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치료의 경과를 보면 제가 보기에는 이 문신은 충분히 1회차 치료를 했을 때 육안으로 차이가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는 문신일 경우에는 치료를 어디서든 계속 하시면 된다. 이건 충분히
그럴 만하게 느껴지실 수 있는 문신이고 계속 거듭하시면 옅어지실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또 어떻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냐면 여기는 이제 잉크가 많으니까 여기를 세게 써주세요 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세게, 약하게 이런 것들은 의료진이 피부의 반응을 보고 결정을 하게 되는데 흔히들 하시는 오해인데요. 이게 잉크 양이 굉장히 많은 부분이 있고 좀 줄어들어 있는 부분이 있으면 잉크 양이 많은 부분을 레이저를 강하게 쏘고 잉크 양이 적은 부분을 좀 약하게 쏴도 되겠지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실제로는 같은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반대로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잉크 양이 굉장히 많은 부분은 레이저의 강도가 높을수록 부작용이 생길 가능성이 올라가기 때문에 레이저의 강도를 조절해서 쏘는 것이 맞고 또 그런 경우 말고도 잉크의 깊이가 너무 깊을 때도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치료를 이건 많이 하신 경우인데 치료를 많이 하셨는데 잉크가 안쪽에 깊게 들어가 있어서 레이저가 도달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치료의 전후로 차이가 없을 수 있거든요. 그때는 다른 레이저들을 좀 병합해서 사용을 하거나 아니면 레이저의 치료의 어떤 파장이나 강도나 이런 것들을 변화를 줄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의료진과 충분히 상의를 하셔서 그 치료로 생길 수 있는 기대할 수 있는 효과와 또 생길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하시고 그 이후에 치료를 이어나가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술 효과를 늘리려고 의료진이 노력을 함에도 불구하고 문신 제거 치료를 하다 보면 원하시는 결과를 얻지 못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결과가 나온 원인을 분석하고 그 원인을 해결하기 위해서 치료의 플랜을 바꿀지 아니면 여기서 치료를 중단할지 아니면 그 치료의 플랜을 바꿨을 때 어떤 부작용이 생길 가능성이 조금 더 올라가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의료진과 충분히 상의를 하시고 결정을 하시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문신 제거 치료를 제가 하면서 의사의 입장에서 좀 느끼는 점들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건 제가 상담 때 아마 저랑 상담을 하신 분들이 여러 번 들으신 말씀일 수도 있는데 제가 문신 제거 치료를 하기 전에 진료를 했던 다른 영역들은 의사가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꽤 많거든요. 예를 들자면 눈 미용 성형 수술이라든지 코 수술이라든지 유방 수술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의사가 수술 방법이나 보형물이나 이런 것들을 바꿨을 때 결과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영역이 상당히 넓어요. 그래서 나만의 수술 스타일이 그래서 생기는 거거든요. 근데 문신 제거 치료를 하다 보니까 제가 치료의 플랜을 바꾸는 것 또는 환자분께서 굉장히 관리를 신경 써서 잘해주시는 것보다는 이 문신이 원래 애초에 어떤 문신이냐가 상당히 많은 부분을 결과를 결정해버립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장비와 조심스러운 치료가 조금이라도 더 나은 결과를 만들 수 있다고 믿고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들이 있냐면요. 색상이나 잉크 성분에 따른 차이입니다. 시술을 했는데 변화가 없을 수 있다는 게 이제 이런 경우들도 있는데 색깔이 검은색일 때는 이것이 카본 기반으로 되어 있을 때가 많아서 이 성분들은 어떤 파장의 레이저를 쏘더라도 대부분 잘 반응을 하게 됩니다. 그럼 가급적이면 깊게 조사가 되고 가급적이면 다른 부작용을 만들지 않는 파장의 레이저가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런데 이제 컬러가 달라지면 파장별로 그 컬러들이 흡수를 하는 흡수율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붉은색 계열이면 532나노미터 파장의 레이저를 쓰게 되고 청록색 계열이면 755나노미터 알렉산드라이트 레이저를 쓰게 되는 거죠. 피코시오 프로 같은 레이저죠. 근데 그게 반드시 그러면 절대적으로 맞냐? 그렇지 않습니다. 치료를 하다 보면 어떤 컬러들은 그 컬러에 맞는 레이저라고 생각한 그 파장의 레이저가 오히려 반응이 적게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초반에는 치료 효과가 좋다가 컬러가 점점 바뀌면서 치료 효과가 점점 떨어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또 문신 제거 치료라는 것이요. 의사랑 시술 받으시는 분이 기대하시는 어떤 수준과 결과가 벗어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100% 예방할 수 있었을까? 다시 돌이켜서 생각해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확실하지 않은 결과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인정을 하고 감안을 하고 시술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치료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거는 이제 진료를 하다 보면 생기는 어떤 에피소드 같은 건데 오늘 영상에서도 좀 느끼셨듯이 결과에 대해서 확실히 말씀드릴 수 없고 조금은 보수적으로 설명을 드리는 편이거든요. 근데 그걸 이해를 하지 못하시는 환자분들도 계세요. 내가 이렇게 힘들게 예약을 해서 기다려서 멀리서 찾아왔는데 의사가 왜 그렇게 자신 없게 얘기를 하냐
아니냐라고 역정을 내시는 분들도 계셨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제 생각은 바뀌지 않는 것이, 이러한 부작용의 가능성이 제가 그런 설명을 안 해드리면 부작용의 가능성이 없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런 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의사의 책임을 다하지 않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조금은 들으시기에 불편하시더라도 이런 일들이 생길 수 있다는 점들을 충분히 이해하신 분들만 문신 제거 치료를 받으셨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또 변화가 없을 때 보면 치료의 극후반부에 그런 일들이 생기는 경우들이 있죠. 색소 침착의 상태로 들어가면 시술을 했을 때 전후의 차이가 별로 없게 됩니다. 그러면 기간을 아주 늘려보거나 아니면 거기서 치료를 중단을 하게 되는 거죠. 여기서 시술을 받으시는 분의 기대치가 상당히 중요한데요. 만약에 기대하시는 수준에 미치지 못했을 때, 또는 적극적인 치료를 원하실 때는 적극적인 색소 치료를 진행을 하게 되고, 다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치료의 초기에 비해서 월등히 나은 결과를 얻는 경우들이 생각보다 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경우에는 간격을 많이 늘려서 시술을 하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희 얼마 전에 업로드된 영상 중에 5번 정도 치료를 하셨는데 그 기간이 엄청 길어서 결과가 좋았던 영상이 있거든요. 그걸 보시면 비용 대비 효과, 이 비용이라는 개념은 꼭 돈이 아니고 모든 걸 다 포함한 개념인데요. 회복이라든지 한번 내원하시는 그 횟수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한 개념으로 봤을 때 가성비 좋은 치료, 비용 대비 효과가 좋은 치료를 하는 게 조금 더 만족도가 올라가고 제 입장에서도 그게 더 좋다라고 느껴질 때가 경험적으로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천천히 치료를 하시는 것이 좋다라고 오시는 분들께도 늘 말씀드리고 있고, 이 영상을 통해서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문신 제거는 시술 직후에 치료의 효과를 평가하기가 어렵습니다. 문신 제거의 치료 원리상 레이저 자체가 잉크를 없애는 양은 극히 적고, 몸에 있는 면역세포가 그 잉크를 청소해야 되는데 대략 수주 또는 수개월 정도의 기간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그 점을 충분히 이해를 해주시고, 혹시라도 시술 직후에 변화가 없어 보인다고 하시더라도 오늘 말씀드린 그런 경우에 해당한다면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괜찮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술을 받으신 분께서 시술의 효과에 대해서 의문을 갖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술을 받으시고 지금처럼 궁금하신 점이 생기면 저희 병원으로 연락을 주시거나 카카오톡 채널로 말씀을 해주시면 저희가 충분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영수백과에서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